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찾는 김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꿈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 하나를 소개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꿈을 찾기 위한 것으로서 방향성을 말씀드렸죠. 이러한 방향성의 요소 중에 직업 흥미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직업 흥미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직업 흥미 유형을 알아낼 수 있는 도구로 대표적인 것이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라는 겁니다. 이 검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홀랜드 성격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1920년에 스트롱이라는 심리학자에 의해서 최초로 개념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류 코드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가장 넓은 범위의 일반 직업 분류 코드라고도 할 수 있는 GOT 척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GOT 척도는요, 피검자의 흥미에 관한 포괄적인 전망을 제공하는데, 이를테면 그 해당 유형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편안하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끄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직업을 분류한 일반 코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 심리학자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을 반영해서 6가지 척도로 분류했는데요. 현장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그리고 사무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현장형은 이 타입의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기계, 건설, 수리, 자연, 야외 활동 등 좀 모험적이고 신체적인 것들을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도구, 기계 및 장비 등을 다루는 것을 좋아합니다.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일단 행동하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모호하고 추상적인 문제보다는 구체적인 문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탐구형이 있는데요. 이 형태의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질문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이론을 발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학문적인 환경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고요. 보다 더 높은 학위를 얻으려 하면서 상대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나 반복적인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예술형인데요. 이 예술형이라는 타입의 높은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미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흥미를 가진 사람들은 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람한다든가 관찰하는 것 또한 매우 즐겨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술형의 사람들은 활동이나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에서도 자신의 예술적인 흥미를 자주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형이 있는데요. 이 사회형의 흥미가 많은 사람들은요, 앞에서 언급된 현장형, 탐구형, 예술형과는 다르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집단에서 책임을 서로 공유하면서 또 관심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타인을 조력하고 양육하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 흥미의 주요한 특성입니다. 이 사회형은요, 타인과 감정을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지시하거나 설득하면서 일하는 것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진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진취형에 흥미를 가는 사람들은 판매와 지시에 매우 능합니다. 이들은 어떤 리더십, 권한이 있는 지위를 찾으면서 타인과 함께 일하고 어떤 조직의 목표와
경제적인 성공을 향해 사람들을 같이 이끌어가는 것을 즐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탐구형과 상당히 좀 다른데요. 과학적인 활동과 어떤 긴 시간 동안 지적인 노동을 하는 것을 조금은 덜 좋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과학자들의 경우 이 진취형에 낮은 흥미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형이 있는데 이 사무형의 사람들은 조직화라든가 자료화 또는 어떤 세부 사항에 대한 정확성을 요하는 활동들을 좋아합니다. 회계와 재무관리와 같은 수학과 자료관리 활동 이런 걸 즐기기 때문에 기업에서 적응을 잘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진취형과의 차이점은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선호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형 흥미는 조직을 선호하는 반면에 예술형 흥미를 가진 사람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흥미를 갖는 경우도 많이 발견됩니다. 이 6가지의 직업 흥미 척도는요. 내가 장차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직업군 혹은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내근직의 발령을 받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회형 직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대인 업무가 거의 없는 직무를 수행하라고 하면 역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MBTI에 관한 부분에서 그 검사를 통해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성격 유형도 직업과 직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로 탐색을 위해서는 한 인간의 다양한 선호도와 어떤 기질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되죠. 다음 시간에는 일반 직업 분류 척도, GOT 척도라는 것 외에도 통계적으로 이 6가지 척도를 포함될 수 있는 30가지의 기본 흥미 척도, BIS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BIS 척도에 대해서 일상생활의 특성을 결정짓는 개인 특성 척도까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오늘 같이 나눠본 GOT 척도를 2가지 이상 조합했을 때 또 어떠한 직업 코드 조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발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김웅이었습니다.